겨울에 잘 먹고 움직이진 않았더니 슬금슬금 살이 쪘습니다. 이 살도 걱정되는 요즘 달리기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정말 많은 분들께 달리기를 해보자고 권했거든요. 달리긴 나랑 안 맞아 라든지 한번 시작했는데 너무 힘들고 너무 숨차 이런 이야기들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 준비했습니다. 달리기가 정말 좋은 운동인 이유 그리고 달리기를 시작하는 방법을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달리기를 시작할 때 이것들을 알고 시작한다면 조금 더 쉽게 달리기를 시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달리기는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을 뿐 아니라 활력이 넘치는 마음, 이것을 만드는데도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먼저 꾸준히 달리기 하면 몸이 변해요. 특별히 몸무게가 빠지지는 않더라도 어딘가 모르게 슬림해집니다. 군살도 좀 정리되고요. 탄탄한 하체 근육도 만들어지지요. 저도 솔직히 처음에 달리기를 시작했던 건 다이어트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3kg이 순식간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쉽게 달리기에 빠져든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나 근육의 성장보다도 더 좋은 건 달리기가 튼튼한 심장과 폐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건데요. 처음 달리기를 시작하면 숨쉬기도 엄청 가쁘고 힘이 들어요. 조금만 뛰어도 막 심박수가 160까지 쭉쭉 올라가요. 하지만 달리면 달릴수록, 오래 달리면 달릴수록 더 잘 달릴 수 있게 되거든요. 달리기가 익숙해지면 빨리 달려도 호흡도 안정되고 심박수도 낮게 유지될 수 있어요. 그건 우리의 심폐 능력이 달리기를 통해서 향상되었기 때문인데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소 운동량이 적다 보니까 혈액순환이 좀 원활하지 않아서 손발이 차갑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저도 되게 그런 편이었는데 달리기를 하면서 확실히 개선되더라고요. 심장에서 혈액이 뿜뿜 잘 돌다 보니까 좀 개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사증후군이나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지요. 책을 통해서 이 부분은 확인을 좀 해봤는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달릴 때 내 몸의 심장과 폐의 변화를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뛰는 동안 심장은 전신에 피를 공급하기 위해 빠른 박동수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폐는 최대한의 산소 흡입을 위해 흉곽을 크게 하고 폐의 용적을 넓힌다. 심장 박동수는 처음에는 빠르게 상승하나 운동을 오래 하면 할수록 한 번에 짜줄 수 있는 심장 혈액 방출량이 증가하여 심장 박동수가 줄어든다. 혈관 또한 많은 양의 혈액을 한 번에 받고 빨리 순환시키다 보니 자연스럽게 혈관 근육도 같이 발달하고 탄력도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되고 있어요. 사실 이런 몸의 변화뿐 아니라 달리기를 하고 나면 기분이 정말 좋아지고 활력이 도는데요. 이건 정말 달리기가 주는 가장 큰 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30분 달리기를 성공했을 땐 진짜 내가 이걸 뛴 게 너무 뿌듯하고 내가 막 대견하고 그랬어요. 달리면 달릴수록 내 예상보다 더 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고 그럴 때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일상생활에서도 나를 좀 더 믿게 되고 좋은 영향이 이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달리고 나면 활력이 도는 것은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운동 후에 강력하게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울증에 달리기를 운동 처방으로 내리기도 하고요. 무기력할 때 달리기를 통해 극복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립니다. ADHD의 집중력을 높이는데 달리기가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상당하고요. 정리하면 달리기를 하면 몸과 마음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들 중에서 내가 왜 달리려고 하는지 나만의 이유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달리기를 시작하면 먼저 러닝화를 신고 나가야 합니다. 사실 달리기는 언제 어디서든 혼자서도 특별한 장비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리러 나가는 건 정말 큰 의지를 필요로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달리기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달리기로 마음 먹고 러닝화를 신는 것입니다. 신발끈을 묶고 밖으로 나가는 것 말이에요. 이렇게 결심하는 것이 달리는 사람이 되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두 번째는 달리기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달리기 목표가 있어야 꾸준히 달릴 수 있거든요. 이제 막 달리기를 시작하셨다면, 달리기가 처음이시라면요, 달리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걷기와 달리기를 병행하시면 좋은데요. 이럴 때 도움이 되는 어플이 런데이라는 어플입니다. 런데이에 30분 달리기 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 30분 달리기 도전은 8주 동안 일주일에 3번씩 달리게 되면 30분을 달릴 수 있게 되는 운동 프로그램인데요.
있어요. 달리기와 걷기를 번갈아 가면서 하게 되고 처음에는 난이도가 굉장히 쉽게 시작되기 때문에 해볼만 합니다. 달리면 달릴수록 목표를 높여가고 나의 달리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30분을 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1분도 헉헉대던 내가 어느 순간 30분을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릴 수 있게 되거든요. 처음 달리기를 시작하시는 분들께 정말 추천하고 싶은 어플입니다. 조깅의 기초라는 책의 저자 빌 바우어만은 달리기를 선수들이 종목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이 할 수 있는 취미로 만들어준 사람인데요. 그는 조깅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기 몸에 알맞는 속도로 천천히 달리는 것이고 또 걷기와 달리기를 결합한 운동이기 때문에 누구나 나이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실제로 조깅은 더 빨리 달리는 러닝보다는 몸에 부담이 덜하고 걷는 것보다는 조금 더 격렬한 부하를 제공하기 때문에 빠른 달리기가 익숙하지 않은 초보분들께 천천히 달리는 이 조깅이라는 것을 추천하게 되는데요. 조깅은 체력을 늘려나가게 하는 목적을 가진 운동이에요. 달리기에 필요한 근력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조깅에 관한 것은 이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달리기를 꼭 가혹하게 힘들게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더 오래 뛰거나 더 빠르게 달려야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느리게 뛰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초보라면 느리게 달려야만 합니다. 달리기가 익숙해진 어느 날 더 달려볼까 하는 마음이 드는 컨디션 좋은 날이라면 좀 더 오래 뛸 수도 있겠죠. 달리기의 목표를 너무 타이트하게 만들어서 나를 괴롭히지 말고요. 그저 편하게 점진적으로 꾸준히 달리는 것을 목표로 하면 어떨까요? 내일부터 뛰어야지 마음 먹었을 때 뭐 신고 뛰지? 뭐 입고 뛰어야 되지? 이런 거 고민되지 않으셨어요? 일단 신발장에서 운동화를 찾아보세요. 의외로 러닝화를 일상용으로 착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쿠션이 좀 있는 신발이 있다면 그 신발로 신으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통풍이 잘 되는 신발, 쿠션이 충분한 신발을 착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운동은 장비빨이지만 진짜로 내가 달리기가 취미가 되면 그때 나에게 진짜 제대로 된 러닝화를 선물해주면 되니까요. 복장은 기본적으로 기능성 의류를 가볍게 입고 뛰면 좋습니다. 조금만 뛰어도 금방 땀이 나는 달리기이기 때문에 너무 두껍게 입으면 땀이 뻘뻘 나고 괴롭습니다. 게다가 면티라면 달리기 후에 옷이 흠뻑 젖어 있을 수 있어요. 얇은 운동복을 여러 겹 입어서 더울 땐 하나씩 벗고 뛰시면 좋겠죠? 이제 곧 봄이니까요. 얇은 긴팔 티셔츠에 바람막이 하나 정도 입고 뛰면 좋겠습니다. 달리다 보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있잖아요. 달리기를 도와주는 것을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는 런데이 어플입니다. 런데이로 달리기를 하고 있으면요. 막 힘든 순간에 할 수 있습니다. 절반이나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계속 해주거든요. 혼자 뛰는 달리기지만 나만의 트레이너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덕분에 달리기를 쉬지 않고 이어갈 수 있죠. 또 혼자서도 달릴 수 있게 되면 에너지 넘치는 음악을 들으면서 달리면 도움이 됩니다. 비트가 빠르고 신나는 음악일 때 지치지 않고 달릴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스마트워치가 있으시다면요. 꼭 착용하고 달리세요. 운동 기록은 워치의 기본 앱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스트라바나 런데이 앱으로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느 속도로 달리고 있는지, 나의 심박수는 어떠한지 달리는 중에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달리기에 도움이 되는 장비입니다. 아무래도 초보 때는 핸드폰을 꼭 가지고 달리게 되잖아요. 런데이 도움 받을 때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요. 달리기 장비가 필요하다면 러닝벨트 하나쯤은 구비해 두셔도 괜찮습니다. 아주 작은 가방인데요. 여기 안에 핸드폰이나 카드같이 소소한 물품을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몸에 딱 붙어 있어서 달릴 때도 흔들리지 않고 두 손이 자유롭게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달리기로 마음을 딱 먹었는데 밖을 보니까 비가 옵니다. 아니면 날씨가 너무 추운데? 이렇게 달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정말 많은데요. 이렇게 되면 달리기 습관을 만들고 지속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저는 이럴 때 계단 오르내리기를 했어요. 달리기에 필요한 근력을 보강하는 훈련으로도 좋은데다가 운동하는 습관을 이어갈 수 있거든요. 사실 실내에서 러닝머신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러닝머신에서만 달리기를 하고 계시다면요. 야외 러닝도 해보시기를 정말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실내에서는 느낄 수 없는 야외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땀을 식혀주는 시원한 바람, 또 환한 햇빛, 반짝이는 윤슬, 순간순간 다르게 흘러가는 구름, 하늘의 모습, 또 계절의 변화를 보여주는 자연 환경들, 오가면서 달리는 다른 러너들까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특히 햇빛을 보면서 달릴 때는 세로토닌의 합성이 배가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해소에도 정말 좋습니다. 어디서 뛰어야 할지 모르겠다 싶으실 땐 우리 동네 산책 코스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한강변이나 동네의 작은 천변에는 걷는 사람, 달리는 사람이 참 많이 있는데요. 호수공원도 좋고요. 저는 주로 운동장 트랙에서 뛰는데요. 사실 트랙이 달리기에 가장 좋은 장소이죠. 한 바퀴가 400m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뛰었는지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신호등도 없고 방해받을 수 있는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위험할 일이 없어요. 쿠션감 있는 트랙은 부상의 위험도 적어질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근처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운동장이 하나쯤은 있을 거예요. 가까이에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트랙에서 훈련하는 게 좋습니다. 근처에 공원이나 탄천에서 뛰는데요. 이 공간에서 뛸 땐 또 자연이 잘 느껴져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러닝 코스는 어디실까요?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몸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달리기를 하다 보면 무릎이 아프거나 발목이 아플 수 있어요. 아, 달리기는 나랑 안 맞는 운동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렇게 아픈 것은 지금까지 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달리기를 막 시작했을 때는 달리기에 필요한 근육이 충분히 단련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더 조심스럽게 천천히 접근해야 돼요. 내 몸의 능력치보다 무리하게 되면 반복적인 부하가 막 누적돼서 관절의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달리면서 그리고 달리고 난 뒤에 내 몸이 어떠한지 잘 살펴보시기를 바래요. 가벼운 근육통은 그럴 수 있는데요. 관절이 아프거나 힘들면 무리하지 마시고 하루 이틀 정도 꼭 쉬어주세요. 이렇게 좋은 날 우리 한번 뛰어봐요. 달리기가 주는 매력을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을 때까지, 달리기가 취미인 러너분들이 더 많아질 때까지 달려라 하나 채널에서는 초보에게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구독해주시면 매주 올려드리는 영상으로 지치지 않고 달리실 수 있을 거예요. 함께하며 꾸준히 달려보아요. 감사합니다.